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투자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그 미래를 예측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미래를 읽으려면 저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때 겪었던 사례들을 보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그 경험했던 그 금융위기가 언제가 있었죠? 크게 뭐 1997년도 IMF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997년도 이제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뭐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2008년 이제 금융위기를 겪었고 또 저도 투자자로서 이제 그때도 살아남은 케이스이긴 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그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되죠? 주식은 떨어져요. 주식이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도 같이 하락합니다. 이때 주식이 더 먼저 빨리 떨어지고 부동산은 주식보다 좀 천천히 떨어진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돈이 빠져나가니까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급등합니다. 급등.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 보면 돈 가치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IMF 때도 그랬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1달러에 만약에 지금 뭐 1200원, 1100원이다 하게 되면 이게 2000원까지, 1600원까지, 1800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를 환전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화 예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외화 예금.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예금을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화 예금. 그럼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보유한 달러랑 달러를 가지면 달러가 돈 가치가 엄청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08년도 때, 그 당시 이제 부동산 컨설팅 이제 회사에 이제 제가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이메일로 왔어요. 미국 교포가.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였는데, 자기가 그 미국 교포인데 대리인을 보낼 테니까 한국에 있는 부동산, 서울에 있는 부동산 아무거나 그냥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땐 참 의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미국 교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거죠. 뭐냐면 그때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부동산도 반토막이 났을 때였고요. 돈 가치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은 달러를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을 4분의 1 가격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도 반토막, 그 다음에 돈 가치도 반토막.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공을 싸게 아주 매입할 수 있던 저를 찬스였던 거죠. 그래서 사고 나서 이분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겼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됐을 때는 이 보유한 달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우량했던 주식 중에서 우량했던 이게 급작하게 떨어진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죠? 또 뭐 LG전자라든가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주식을 싼 값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유한 달러를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금융위기를 그거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게 되면 여러분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박현주 회장 아시죠, 여러분?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박현주 회장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1999년도에 이제 IMF 이제 직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완전히 폭락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자기 전 재산과 그다음에 지인들, 그다음에 투자자들을 모아서 우리나라 국채를 삽니다. 국채. 네. 그 당시 제일 쌌을 때.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때 박현주 펀드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그 펀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국채 펀드, 전에 한번 제가 국공채 말씀드렸죠. 국채. 그래서 이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또 100% 안전하다고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과 이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서 대박이 났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미래셋의 이제 시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법은 상당히 유효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 달러 자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여러분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하지만 이 얘기는 여러분, 탁상 공론입니다, 여러분. 탁상 공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얘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만족한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돈을 안 버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이 완전히 그 철통 같은 직장이거나, 그래서 거기서 수입원이 끊임없이 나오거나 아니면 직장 안 다녀도 끊임없는 수입원이 나오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가락 표시가 약간 좀 이상한 거는 의도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드문 이유가 사실 그런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내가 언제 직장을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직장 잘리면 생계가 막막한데 어떻게 감히 현금이 있다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현금 흐름이 또 충분한 그런 현금도 없는 거예요. 투자할 돈도.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모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와도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간혹 댓글들 보면은 이게 좀 이게 금융위기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정말 철없는 얘기예요. 철없는 얘기. 왜냐면 그렇게 돼서 자기가 부자가 될 것 같죠? 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댓글 올리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본인 삶이. 왜냐면 직장 다니다가 알바를 하더라도 알바에서 잘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금융위기 폭락이 오면 자기가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물론 맞죠.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자금력과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또 그렇게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얘기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사실이에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잘 기억 속에 넣었다가 만약에 이런 금융위기가 언제가 닥칠지 모르겠지만 발생하게 되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볼 만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현실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금융위기가 언제 올지는 저도 예측하기 힘들고요. 어떤 사람도 예측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어떤 전문가들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거기 언제 그런 금융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걸 올인해야지 하고서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하나씩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금융위기가 사실 언제 닥친다고 당장 장담할 수 있어요. 물론 한다고 1년 후에도 다칠 수도 있고요. 안 다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 다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내가 좋은 기회가 보이고 좋은 투자 물건이 있는데 투자를 안 한다? 이거는 어리석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과도한 대출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내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금융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그런 자금이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방송도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